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명과학과 우상숭배, 만문숭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생명과학이 굉장히 현대에 와서 만문숭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현대 양리학이랄까 생명과학은 굉장히 이제 돈만을 위해서 작동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3세계에 여러 가지 필요가 많지만 돈이 되는 그 필요에 주의하지 않고 돈이 되는 그런 약만을 연구 어떤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또 약을 개발한다든지 또 그래서 또 더 하면은 뭐냐 하면 어떤 또 뭔가 약과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백신과 또 치료제를 개발하겠지만 먼저 개발한 사람이 이제 그걸 특허권을 하면은 후속 연구가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한 제3세계 돈이 없으니까 20분의 1 정도 싼 약을 복제해 가지고 좀 제3세계에 이렇게 좀 제공하려도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제3세계는 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어떤 신종 바이러스 이전에 여러 가지 콜레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너무 약값 비싸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그 치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료 못하고 있고 이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북한도 한 32%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일반 전염병 가듯이 죽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 어쨌든 정말 좀 제약회사들과 생명과학이 굉장히 좀 순수한 공동선을 위해서 제3세 로컬리티를 포함한 공동선을 위해서 좀 작동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사실은 이런 생명공학 또는 의생명과학의 만문숭배의 성격에 대해서 이 생명윤리도 비판적인 어떤 성찰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숙주인 생명공학, 의생명과학에 기생하는 그런 바이러스처럼 그냥 그게 적응하려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 생명윤리가 좀 더 성찰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처음 연구했을 때도 참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정신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보통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인지행동 치료 같은 이런 심리학 접근보다도 굉장히 생물학적 접근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약물학 접근이 센데 그게 다 또 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약물학적 접근을 선호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에 정신의학과 의사들도 많이 함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약 처방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은 별로 치료는 안 되는데 굉장히 이제 뭐 구토라든지 정정정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미 그 17세기인가 그때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기술자들과 과학기술 좋은 사람들이 왜 과학기술을 추구할까?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 인류의 봉사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또 정말 창조적 관심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안데슬로 4단계, 한 5단계가 아니고 4단계 그러니까 지위랄까 권력이랄까 존경심, 출세 이런 어떤 목적에서 그 당시에도 과학적 지식을 굉장히 추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현대에서 자본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힘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뭐 IT 기술들도 자본의 논리에 함몰되고 복종하지만 이 4차 산업 시대에 의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기술도 양리학도 뭐 신경생물학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과학 기술이 돈의 논리, 만몬의 논리 가운데 함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명윤리가 아무래도
조금 뭐냐 하면 공동선과 또 사회 정의와 인권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우리가 생명공학이나 의생명과학들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생명공학이나 의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학의 자유를 옹호하는데, 우리가 물론 과학 기술이 잘 발달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무작정 그것도 풀어주면 안 되고, 특별히 또한 공리주의 논리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배아도 죽이고 뭐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치료받을 수 있다. 뭐 배아 죽을 세포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를 하는데, 이게 되게 공리주의 논리인데, 그런 사실은 공리주의 논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행복을 주는지 공동선 위반지들 우리가 생리율 안에서 많이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근심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을 많이 되는데, 굉장히 뭐냐면은 혼돈과 욕심이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의학 쪽에서는 별로 대안이 안 되면서도 그냥 이 한의학이 코로나19의 치료 대체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있고, 중국 쪽의 사전 연구랄까 통계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임상적으로 그렇게 어떤 시험을 별로 거치지 않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중국 통계가 원래 경제 통계도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통계 엄폐 등등이가 좀 믿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신뢰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임상 시험을 빨리 해줄 필요가 있지만, 일본의 그 아베 같은 경우는 아비간 같은 일본 작품을 막 트럼프나 WHO 수장한테 막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협력해서 빨리 개발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가 우리 한국에 먼저 개발하니까 질투심 때문에 일본도 뭔가 개발해야 되는데, 세계 최초로 아비간을 이렇게 우리 만들었다, 이런 식의 어떤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 아비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물 신동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고, 우리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여러 나라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임상 실험 윤리가 아니지 않느냐, 인체 실험 윤리가 아니지 않느냐, 인체 내상 윤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임상 시험 빨리 좀 해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비상시국에 그런 정치 이해관계랄까, 이런 잘못된 연구에서 말하는 conflict of interest, 이해 갈등의 문제에서도 좀 더 투명한 가운데 하여튼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 나갈 것 같습니다. 거대한 제약 회사들이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대한 제약 회사가 없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렇지만 벤처 사업들이 진단 키트 개발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좀 더 잘 개발하기를 원하지만, 임상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면서 잘 하기를 바라고, 어쨌든 만몬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그런 생명공학과 생명윤리가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잘 작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